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0.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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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러죠, 그러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감자하고 고추는 병충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보장에 대한 미보상비는 안 잡아요. 자체가. 근데 앞에 보면 감자, 고추 제외 전 품목은 병충해가 보통 약관으로는 다 미보상이잖아, 자. 그래서 병충해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해드릴 말씀 뭐가 있냐면 67페이지 1번에 보시면 제초 상태에 과수 품목은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된다는 말 보이시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수원에 가시면 계약자분들이 그 나무를 줄지어서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다 풀을 일부러 키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벌레 중에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막 갉아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이 이제 풀을 키우면 이제 뭐 한다, 뭐 밑으로 내려온다, 막 그러게 하고 피나처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러 내려오라고 풀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 품목 중에서도 제초 상태, 즉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걸로 해서 미보상비로 잡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도 한 번 정도 잡아봤는데 나무에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새삼이라 들어보셨어요? 새삼? 겨우살이를 들어보셨죠? 새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 기생하는 나무 식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라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잡긴 했습니다. 자, 넘겨보. 예? 예, 예, 잡아요. 예, 다 잡았습니다. 이게 피해율의 영향을 그게 만약에 얘네들이 키워버리면 수확량에 영향을 주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잡습니다. 그 외에는 안 잡아요. 안 잡습니다. 중간에다가 일부러 피리 간밭에 가시면 풀 요만큼 자라거든요. 간밭에 가시면. 그래서 제가 낙과피해 조사할 때, 표본 조사할 때 전수 조사를 하는데 다 떨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풀 사이에 숨어 있으면 조사 못 하니까 표본 조사 한댔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70% 보시면 70%다. 70페이지. 자, 거기에 정상과 보시면 정상과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자, 50%형 피해 과실은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80%는요.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그러니까 사과 주스나 배주스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거. 100%는요. 시장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도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에 보시면 병충해 과실에서 피해 인정 개수가 0.5인 게 하나 있죠.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실. 아까 그 시설 그 말씀드린 거 해드릴게요. 비방용인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온주 밀감류인데요. 온주 밀감류. 자, 거기에 금내 과하고 등급 왜 과실하고 먼저 구분한다 했죠? 뭐 가지고 구분했어요? 크기 가지고. 크기가 너무나 크다 뭐예요? 왕이라 했죠. 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호다마 그래. 그러면 왕빵도 아니고 꼬다마도 아닌 적당한 크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뭐가 된다? 등급 내 과실. 등급 내 과실인데 등급 내 과실 중에서 피해가 없는 애들을 보고 말한다. 정상과. 그래서 여기 정상과는요.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더라도 10% 미만입니다.
몇 퍼센트 미만? 10% 미만이에요. 피해가 없다. 아니면 몇 퍼센트 미만? 10% 미만만 밑줄 쳐놓으세요. 교재 있으시죠? 그러면 등급 내 과실은 이제 30% 피해,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30% 피해는 정상과는 지금 10% 미만으로 됐죠. 그러니까 얘는 10%에서 30%까지, 50%는 30%에서 50%까지 이해되셨나요? 얘는 50에서 80%까지, 100%는 80% 이상이면 100% 피해로 본다. 숫자에다만 밑줄 쳐놓으세요. 숫자에다만. 여기 보면 뭐 과일이 물렀다, 뭐 부패됐다,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귤 박스에다가 귤 오래 놔두면 뭐 갈라 터져가지고 뭐 신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물러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 정도 되는 거. 자, 등급 외 과실은 30%, 50%, 80%, 100%예요. 저 보시고요. 그러면요, 이 30%는 뭐냐면 등급의 과실 중에서 피해가 없는 겁니다. 피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 없는 거. 자, 여기 50%를 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50%는요, 왕빵이에요. 왕빵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면서 피해가 10% 정도 있는 겁니다. 왕빵이면서 피해가 몇 퍼센트 있다? 10% 이상이죠, 이상. 자, 80%는 꼬다마입니다. 꼬다마인데 피해가 10% 이상이에요. 자, 여기 되셨나요? 근데 100% 있죠? 얘는 왕빵하고 꼬다마 다 들어가면서 아예 못 먹는 것들입니다. 아예 못 먹는 것들. 자, 왕빵은 크기가 얼마냐 보니까 71mm 이상이고요. 꼬다마는 크기가 얼마냐 보니까 49mm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숫자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차창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걸 보세요. 등급의 과실은 30%는 피해 있다 없다? 없는, 이 자체로 등급의 과실 자체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가 없는 애가 얼마다? 30%. 육안으로 봤는데 피해가 10% 이상 있어. 근데 그게 왕빵이에요. 그럼 얼마? 50% 피해. 육안으로 봤는데 피해가 10%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꼬다마예요. 몇 퍼센트짜리예요? 80%짜리. 둘 다인데 아예 못 먹는 거다. 그러면 100% 감분. 시험 볼 때 이걸 쓰라고는 안 나와요. 쓰라고는 안 나오고 그냥 굳이 나온다. 그럼 이 가로놓기 얘네들이 나올 것이고요. 얘를 문장을 풀었어요. 얘가 30%짜리냐, 50%짜리냐, 100%짜리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왕빵인지 꼬다마인지 10인지 아니면 아예 못 먹는 건지 찾아내면 됩니다. 아셨죠? 이대로 보시면. 시험 볼 때 이 문장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72페이지에 매실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매실하면서. 요거 칠판 지워도 되죠? 이해되셨죠? 암귤, 온주 밀감인데 이 이름 길이가 80,
밀터이고 피해가 20% 정도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등급 내예요? 등급 외예요? 등급 외죠? 몇 퍼센트짜리 피해예요? 50%. 왜 왕빵이에요? 꼬다마예요? 왕빵. 10% 정도니까 10% 이상, 20% 정도 20%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50%.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얘를 갖다 71mm 이상 49mm 미만 하고 외우고 오시면 이게 나중에 헷갈려본다. 우리는 왕빵인지 꼬다마인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거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72페이지에 이제 메시대 비대지수 참고입니다. 자, 남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가가 있어요. 백가. 파란 품종이 있고, 그 다음 천매가 있나요? 재래종 천매. 재래종, 그 다음에 천매. 이 위에도 다른 품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여기에 없는 품종은 뭘로 봐라? 남고로 봐라.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A라는 얘기 없고 그냥 A, B, C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뭘로 봐라? 남고로 봐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시험 볼 때 재래종 중에 뭐 그냥 재래종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표 쭉 나와가지고 여기가 수학 예정일 조사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몇 월 며칠 나오겠죠. 날짜 계산한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차이가 며칠? 20일이다. 20일이다. 20일 있을 거예요. 20일. 그러면 만약에 남고다 찾아가세요. 몇 배만큼 더 큰 단절이게? 1.817. 백가는요? 2.054. 맞죠? 054. 그다음에 재래종은 2.011. 천매는 2.055. 무슨 말이냐? 조사할 때 10kg짜리예요. 그러면 조사일부터 이 수학 예정일까지 20일 남았으니까 이 10kg이 이만큼 더 큰다 그 말이겠죠 지금이? 그 값을 어쩌라 우리가 적용시켜줘라 그 말이에요. 아셨나요? 계산 문제 풀 때 또 설명해 드리면 금방 기억나실 거니까 요 의미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5번에 무화가 나왔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와 줄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무화과가 여기 표 있죠? 이 표, 나 계산 문제 풀 때 저랑 외우실 거예요. 아셨죠? 여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둘 다 이 수치를 줬어요. 이 계산식을. 다시 나온다 그러면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나 외울 때 저랑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한 서너 번 정도 써보시면 외워져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외워라, 제가 외우시라 그러면 일단 거부방문 느껴져요. 이제 외우는 것 때문에 외우기 싫어갖고.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전화번호 하나 외우기도 예전에 저랑 이제 비슷한 시대 살아가면 이제 좋으신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계시죠, 이제. 근데 예전에 노래 외우실 때 노래 부를 때 노래방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테이프 해야 가사 적잖아요. 팝송 나오면 한글 다 받아 적잖아요. 다 외웠잖아,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게 몰라. 조사일 포함인지 수학 예정일까지 해갖고 포함인지를 아직 그 내용이 날짜 계산할 방법이 안 나왔다고 그게. 그러니까 날짜 계산 20일 줘버린다고 날짜. 그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 뭐 말씀 드리냐면 까먹었거든요. 그게 외우시는 것 할게요. 그때는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뮤직만 봐도 다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외우기 힘들어서 하는데 외우면 외워집니다. 안 외우셔서 그러지. 외우려고 맘먹으면 다 외워져요. 두 번째 그 날짜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날짜 계산할 때 민법에 보면 민법 총칙에 보면 초일이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에요? 초일 산입하지 않고 그냥 하죠. 한편 넣기만 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계산식 중에 계산 방법이 둘 다 넣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할 때 경과일수도 있죠. 경과일수. 그거 할 때는 다 넣어요. 그거 빼놓고는 문제나 출제 경향이나 우리가 실제 조사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초일이 산입이 안 돼요, 다. 초일입이 산입하지 말란 이야기가 없다고,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그래서 날짜가 나오면 어쩐다? 이 날짜를 어쩐다? 줄 거라. 그러니까. 혹시 그 주지 않고 날짜만 나오죠?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게 그게 아마 출제 경향일 겁니다. 출제에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별표 6번에 보시면 표본 구간별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별표 7번에 보면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있습니다. 뭐 역병, 품마름병. 그래서 외우실라 그러면 1급만 외우시라. 1급만. 나중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거는 1등급이면 인정해요, 안 해요? 원래 인정 안 하는데 1등급인 병이면 70% 인정해주고 보험금에. 그 다음에 2등급이면 50%, 3등급이면 30% 인정해준다. 자, 별표 8번에 보시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한 보험금 계산 방법 돼 있는데 옆에 적으세요. 중복보험 계산 방법입니다. 자, 괄호 1번에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되어 있죠. 이 경우는 뭐냐면 보험 가입금액 조사 방법, 우리 계산 방법, 면책금, 뭐 모든 방법이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 방법이. 그런 경우는 어쩐다? 이렇게 계산한다. 손해 곱하기 뭐 가입금액의 합분에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금액 분담 방법이라 그럽니다. 가입금액 분담 방법. 밑에 보면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에요. 그러면 밑에 보면 보험금의 합계액 위에 보험금 되어 있죠? 이때 신경 쓰지 마시라.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물을 다른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농작물은 농작물 보호 재해보험에 가입하시지. 근데 유일하게 두 개 정도 있죠. 농업용 시설물 있죠? 그는 풍수의 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농작물 중복보험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풍수의 보험하고 원예 시설 있죠. 원예 시설. 축사 있죠. 축사. 축사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축사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일반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 화재보험. 근데 축사의 경우는 보험금 계산식이 같아요. 그래서 저 괄호 1번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렇게 중복보험으로 계산할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거의 없다. 신경 쓰지 마시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되셨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 저쪽에 327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데까지 좀 해보시게요. 자,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보시면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 돼 있네요. 보험 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 있죠? 옆에가 이게 뭐예요? 고지 의무를 말하는 게 고지 의무. 자, 두 번째 계약 후 알릴 의무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얘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입니다. 위험 유지 의무 아니에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입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린 것까지만 좀 의미 있으니까. 가축 재해보험에서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밑에 있습니다. 공통 계약 알림물과 재해보험 사업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통지를 받은 때에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는 보험료를 더 받으면 되겠죠. 근데 계약자가 그냥 나 싫어 너 가 그럴 수 있어요.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저랑 일과목 하실 때 가축의 보험에 가입하는 가축이 있었죠. 가축이 총 16종이 축사 빼고요. 축사 및 축산시설 빼고 가축만 16종이었어요. 기억나시도 상관없고 기억 안 나셔도 제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소, 돼지, 말 됐죠? 그 다음에 닭하고 오리. 닭보다 큰 애가 칠면조, 오리보다 큰 게 거위, 메추리, 타조, 꿩, 관상주.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이 있어요. 양하고 사슴하고. 그 다음에 기름 짜먹는 게 오소리.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꿀벌. 그래서 몇 개? 16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냐? 많이 했으니까 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27페이지 이제 공통계약 후 알리는 이 16개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가축에만 특이한 예도 있고 일반적인 재물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일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가 체결하자고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으면 알아서 중복보험인데 가축제휴보험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서 가는 거지. 단 이제 농협 손해보 있죠. 농협 손보. 농협 손해보험 또 가입할 수 있고 저기 이제 DB 손보나 하나 손보도 다른 회사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자, 괄호 2번에 양도할 때 양도하면 아무래도 사육 장소가 바뀔 수 있겠죠.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괄호 3번 잘 봐두세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 나왔을 거예요, 이거.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 수용 장소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게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포함해서 집단 폐사가 이루어졌다. 살처분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제 우리 보시면 AI 있죠?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 말하는 거고. 4번에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행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수선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상이죠. 14일은 제가 이제 H를 들리려는 거고요. 15일 이상. 만약에요. 가축이 소가 있어, 소가. 소가. 여기 가스통이 있어요. 가스통이. 여기 위 지붕이 있죠. 지붕을 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선을 14일 동안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14일 동안. 여기서 이제 하면서 용접한다가 불이 터져갖고 뻥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가 죽었어요. 소가. 일단 축사 무너졌겠죠. 축사 보험 나오겠죠. 얘 죽었으니까 소 보험 나오겠죠.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14일이에요. 14일. 문구에가 그냥 조그맣게 14일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라 그래요. 이행했어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죠. 15일 이상이 지속이 되고 문제 14일째 됐습니다. 14일. 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5번에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대요. 축사를 있는데 축사가 있어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돈사라게 돈사. 축사는 소 키우는 데 있죠. 우사 있죠. 우사. 우사는 뚫려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돈사에 막혀놨어. 근데 여기다가 바다 이야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오락실, 성인 오락실. 바다 이야기. 박명수 생각 아닌데요?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여기다가. 그런 경우 실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쳐다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광주에 부동산 할 때 이거 겁나 많았어요. 여기 가려면 여기 바다 여기 이쪽 있잖아요. 여기 가려면 봉고차가 나와요. 타요. 다 가려져 있어요. 제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딱 가서 내리면 어딘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돼지 축사가 아니라 그 버섯 재배사 있죠? 거기다 많이 했고. 드리는 말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다. 근데 거기다가 얘 용도를 뭐 다른 용도로 옆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 난다. 그러면 어쩐다? 계약 관리는 뭐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에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며칠 이상 비워뒀다? 30일 이상 비워두면 어쩐다?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 8번에 도난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 알려줘라. 그 다음에 9번에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발생했을 때 뭔 말일까? 이 말이. 10번에 개체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다음에 11번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을 때. 넘겨보시면 이제 부문별 계약 관리 의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나 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알려줘라. 소나 종모에 보시면 개체 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얘는 뭘까요? 귀표죠, 귀표. 그 다음에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할 경우 거세는 알 것이고 제각은 단미는 아시죠? 꼬리 자르는 거. 제각은 뿔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평의 경진의 박람회 소싸움대 소동타기 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그 품평의 경진의 박람회 소싸움대 소동타기 대회가 뭐 등치 큰 놈들이 혈기왕성한 놈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싸움 안 날까? 싸움 나겠죠. 말 보시면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5일 이내 폐사가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을 경우 그 다음에 거세 단미 등 외과적 수술할 경우 품평의 경진의 박람회 등에 출전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좀 알아두세요. 좀 외워두시고 괄호 넣기가 일단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 사고가 발생하면 통지해라 그 말인데 읽어볼게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자, 법정 의무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법에 의한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생이 된다? 제가 지금 잘못 친 거 아닐 것 같은데 발송해야 된다 나왔죠. 발송이죠. 발송.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상하죠. 일단. 그다음 내용으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자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통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무인 동시에 약관상 의무다. 법상 의무다. 또 그다음에 뭐다? 약관상 의무다. 그래서 의무란 겁니다. 얘가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무입니다. 밑에 보시면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 또는 경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던 비용과 보상액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때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 금액 나오죠. 얘는 보험 가액 아닙니다.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한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뭔 말이다? 손해방지 비용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얼마가 됐든 다 준다. 여의도마다 법정 의무인 동시에 약관상 의무이기도 한다. 마지막에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손해에게서 공제한다. 이 문장 잘 봐두세요. 이 문장. 이 문장으로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두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 목적 관리 의무입니다. 보험 목적 관리 의무. 그래서 첫 번째, 재해보험 사업자의 조치.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보시고 읽어볼게요. 가축 재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명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에 대한 관리 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목적 관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고 밝혀진 손해를 소원에게서 공제하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돼 있네요.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을 사육, 관리, 보호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괄호 2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사육 관리를 할 것. 괄호 3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하여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 구제를 실시할 것. 얘가 뭐예요? 관리하라 그 말이 관리. 평상시 의무. 자, 4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만약에 질병이 걸리거나 부상이 당했는데 너 죽어봐라 그러고 내떠본 거야. 그러면 보험금 주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차감하고 준다 그 말입니다. 2번에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와 관련한 관리 의무입니다. 자, 가축 재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와 사용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 괄호 1번에 보험 목적은 보험 기간 동안 언제나 보험 증권이 기재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 피난간 경우입니다. 긴급 피난간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괄호 2번에 보험 목적을 양도 또는 매각하기 위하여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가 변경된 경우 우시장 간 거죠. 다시 본래 사육 장소로 되돌아온 경우에는 그 가축이 그 수용 장소에 도착한 때 원상 복귀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여가 있어요. 축사가 있습니다. 키우고 있어요. 우시장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오면 이제 다시 이제 보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 내에서 소가 도난당했어. 그럼 보험금이 나가겠죠. 그럼 축사 벗어났어. 어디 갔어? 우시장에 있어. 우시장에서 소가 사라졌어. 그럼 보험금이 안 나와요. 사육 장소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괄호 3번의 보험 목적은 보험 기간 동안 언제나 보험 증권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 다만 재해보험사업에 승낙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 소에 보상하지 않은 다음 주였구나. 그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아직 안 했으니까. 자, 329페이지 보험 목적에 대한 조사를 위한 재해보험 사업자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1번에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 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구내를 건물 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사용되는 그 장소, 담벼락 있죠. 영향 미치는 장소. 거기까지 전부 다 해서 구내라 합니다. 2번에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보상한다. 3번에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 329페이지 있는 내용 있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330페이지 가축 손해액 조사인데요. 다음 주에 하실 것이 거기에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가금이 있고 기타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어요.
소 도체계란 보장 특별약관, 돼지 질병위험 보장 특별약관, 그 다음에 축산휴지위험 보장 특별약관 세 가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보험금을 할 건데 얘네들은 안 할 거예요.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얘가 나올 거니까 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예. 물론 다 공부합니다. 이 교재 다 있어요. 다 공부하긴 하는데 1, 2월 단 어디까지만 한다? 소화하고 특약까지 마시고 출제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얘네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